네, 코리아컵 결승전 이제 대한민국 축구 토너먼트 대한민국 하부리그부터 이제 프로 리그 이제 맞짱 계급장 뛰고 맞짱 뜨는 대결에서 결국 프로 1의 광주와 전북이 만났습니다. 광주는 이정효 감독이 이끌고 있고 이제 사상 첫 이제 코리아컵 우승을 노리고 있고, 전북은 이제 K리그 1 왕좌로 다시 돌아온 내친김에 다시 한번 더블을 이루겠다. 아주 시즌 이제 완벽한 부활을 알리겠다. 이렇게 포엣 감독 야심차게 이번 경기 상암에서 펼쳐지죠. 예, 광주와 전북 2025 코리아컵 최후의 한 판이 나왔습니다. 광주와 전북의 경기는 과연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요? 외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파워축구. 일단은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이제 중립지 경기에서 단판으로 펼쳐지는데 좀 아쉬워. 2시에 했으면 어떨까? 뭐 추워서 그런 거는 알겠는데 이제 갑자기 추워졌죠. 1시 반에 하니까 나도 가기가 조금 그런 거야. 그런 부분에서 뭐 집에서 봐야겠고, 2시에 했으면 진짜 갔을 것 같고. 일단은 이정효 감독도 이제 올 시즌 광주를 떠날 것이다. 광주에서 어떻게 보면은 웬만하게 이뤄야 할 거는 거의 다 이뤘거든요. 그 향후 거치 이제 광주가 어떻게 보면은 이정효 감독이 있어서 구단 역사상 최고의 전성기를 보냈잖아요. 이제 아챔도 나가고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진짜 광주 팬들에게 정말 없는 살림에 정말 역시 이제 축구는 체급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감독 역량에 달렸다. 그런 부분에서 이정효 감독 복잡할 겁니다. 우리는 불가능의 반대말이다. 이제 결승전을 치르게 되는 이제 호남 라이벌전이 됐나요? 이제 광주와 전북의 대결 한 판이 남았습니다. 오베르단 인천 유나이티드 성남 FC. 오, 그렇게 되나요? 딴 팀도 아니고 뭐 인천이야 뭐 모르겠는데 성남 글쎄요. 자금력 모르겠습니다.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이적 시장은 이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오피셜 뜨고 있는 구단들이 몇몇 보여요. 예. 그리고 이거는 대한축구협회 코리아컵 결승전 이제 포스터입니다. 일단 포엣 감독은 4강전 징계로 인해 벤치에 앉을 수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리스크고, 기록의 시작 최초 광주는 이정효 감독이 와서 이제 진짜 매 시즌 한 단계씩 올라갔거든요. 3라운드, 16강, 8강, 4강. 작년에 4강에서 떨어졌는데 결국 이제 끝내 결승까지 진출했던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다시 한번 ACL을 나갈 수 있을지. 반대합니다. 오베르단 영임. 인천 팬이시군요. 이유가 있겠죠? 뭐 이명주 선수도 있고. 근데 오베르단 선수는 누구라도 탐낼 것 같은데. 그리고 일단은 추마시 선수인가요? 감보아 선수인가요? 너무 미미해가지고 포스터에 올리곤 있는데, 이승우, 홍정호 선수는 이제 다시금 이제 베스트 11으로 복귀하는 그런 저력, 좋은 모습 보여줬죠. 기록의 정점 최다 전북은 지금 코리아컵 5회 우승인데 포항이 6회 우승으로 최다 우승을 거두기 전까지 이제 어깨를 나란히 했는데, 이번에 이기면 다시 포항과 코리아컵 우승 최다 6회 그리고 더블도 다시 한번 기록하는 아주 최고의 시즌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아주 최초와 최다의 대결이네요. 활짝 핀 꽃보단 배고픈 선수가 필요함. 그쵸, 인천은 조금 배고픈 축구 해야죠. 그리고 전북의 코리아컵 이제 포스터를 보면은 이제 최다 우승을 했다. 우리가 5번을 했다. 근데 이제 여기 안에 이제 들어가 있는 게 FA컵, 코리아컵의 전신. 근데 전북 같은 경우는 아마 2003년에도 서울에서 결승전을 했을 때 전남 드래곤즈와 이제 호남 더비로 치러졌는데, 그 경기에서 이제 승부차기 가는 접전 끝에 창단 첫 이제 코리아컵 우승컵을 들어 올렸었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아마 전북의 전성기가 2004년에 이제 ACL 나고 2006년에 ACL 우승하면서 전북의 브랜드 가치가
올라갔던 데는 토너먼트의 명수 그런 타이틀을 가지게 된 아주 고마운 대회 이제 올랐습니다. 이제 더블을 기록할 수 있을지. K리그 정규 시즌이 끝이 났죠. 이제 어떻게 보면 광주는 이제 하스에 있었지만 일찌감치 잔류를 확정 짓고 코리아컵의 중점에 맞춰서 일단은 수원FC를 승강전으로 몰아세우고 이제 부천을 만나겠죠. 전북은 이제 최철순 선수의 은퇴식에서 마지막 멋진 피날레를 기록했습니다. 정말 은퇴식 보면서 최철순 선수가 얼마나 전북에게 이제 영향력 있는 레전드 선수인지를 보여줬습니다. 제가 다 뭉클하더라고요. 정말 우리도 뭐 직장인들이 한 직장에서 진짜 10년 하는 것도 어려운데 이제 20년 동안 이제 전북의 10번의 우승에 모두 최철순 선수가 있는 거잖아요. 너무 행복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이동국 선수 그리고 매드그린 보이즈와 다음으로 이제 최철순의 25번이 영구 결번이 되는 아주 감동적인 순간. 근데 좀 아쉬웠어. 좀 더 틀어주지. 중간에 끊더라고. 그거는 그죠? 좀 아쉽죠. 저도 뒤에를 못 봐가지고. 이정효 사실상 광주와 이별. 그죠? 이정효 감독이 차기 행선지가 어디로 갈까요? 지금 감독 매물을 구하는 팀들이 많은데 울산 얘기도 있고 뭐 J리그로 간다는 팀도 있고. 일단은 부산도 지금 조성환 감독이 이제 유임은 됐지만 전남에 이제 김현석 감독이 이제 결별을 했거든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정효 감독을 노리는 이정효 감독이 효과는 이미 봤거든요. 만약에 이정효 감독이 이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팀으로 가면은 어떤 축구를 할 수 있을지 그것도 기대를 모아요. 광주 같은 경우는 이제 20승 11팀을 격파했습니다. 흥미로운 기록은 제주를 상대로 4번 만나서 4번 이기는 셧아웃. 수원FC도 3번 이기고 안양도 3번 이기고 디펜딩 챔피언 울산을 2번 이겼다는 게 진짜 대단한 기록 중에 기록이라고 보이는데 전북은 이기지 못했어요. 이정효 사실상 광주와 이별. 아까 한 거 또 있네. 전북 볼까요? K리그 챔피언답게 대전은 진짜 그냥 짓밟았다. 안양, 수원FC, FC서울 웬만한 팀들 다 이겼는데 한 팀만 못 이겼어. 제주. 이게 신기하단 말이에요. 제주를 다 이기고 전북 못 이기고 전북은 K리그 우승하고 모든 팀들 다 이겼지만 제주를 못 이기고 진짜 이게 축구는 상대적이라는 부분이 진짜 여기서도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요. 어쨌든 챔피언이 된 거는 축하하고 이제 더블을 노릴지 광주가 이제 그들을 막아설지 지켜봐야 됩니다. 잠시만요. 올타임 코리아컵 성적을 보시면은 광주는 통산 15회 출전입니다. 광주 상모의 기저 그거랑 상관없어요. 광주 FC의 이름으로 4강 1회를 작년에 이뤘는데 이제 결국 결승까지 올라왔고 올 시즌 4승 1무 폭주기관차 같은 모습. 그리고 부천을 2대1로 이제 2차전에서도 승리를 거뒀습니다. 부천 원정에서. 그리고 이것만 봐도 확실히 K리그2가 K리그1이랑 이제 진심으로 다해서 싸우면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천이 과연 승격을 할 수 있을지, 승격을 하게 된다면은 여러가지 이야기거리가 생기겠죠. 최민호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오셨고요. 전북은 우승만 5회 했죠. 통산 30회 출전 원년대회부터 쭉 나오고 있고 작년에 16강에 떨어진 게 작년에 전북은 진짜 최악이었죠. 승강 플레이오프까지 갔으니 토너먼트 전적이 너무 좋습니다. 승률, 골 너무 좋고 강원에게 2대1 그러니까 홈에서는 1대1로 져서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원정에서 강릉 원정을 어려운데 거기서 뒤집는 데 성공을 하고 끝내 결승전 티켓을 거머쥐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전북은 뭐 코리아컵에서 항상 뭐 4강은 기본이고 거의 못해도 8강 뭐 이렇게 가는데 다시 결승전에서 최다 우승을 도전할 수 있는 위치. 클럽 비교를 보시면은 이제 스쿼드 사이즈는 전북은 이제 N팀이 있죠. 이제 어떻게 보면 하위팀
하위 산하팀 포함해서 48명. 몸값 가치는 와 282억, 거의 2배 정도, 3배까지도 얘기할 수 있나? 정말 그 정도로 몸값 차이, 체급 차이가 엄청나고, 광주는 이제 외국인 2명, 전북은 4명, 이제 전북이 좀 더 어린 팀, 그리고 광주는 트로피 2개, 이제 코리아컵을 따면 3개가 되는 겁니다. K리그 2에서만 우승을 2번 한 거고, 전북은 이제 트로피 18개인데 17개에서 이제 K리그 트로피를 추가해서 18개가 된 거고, K리그 트로피만 10개입니다. 정말 엄청난 기록이고, 이번에 코리아컵 따면 19개입니다. 진짜 따뜻한 연말연시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광주는 현역 국대 6명, 전북은 6명, 그리고 광주는 U23 이하 대표로 3명, 전북은 6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확실히 전북이 체급 차이가 정말 좋다는 부분이 여기서도 여실히 드러나요. 모든 지표에서 정말 앞서고 있다는 부분이 느껴집니다. 예, 일단은 오늘 수년이 됐기 때문에 2차전 때 부천이랑 수원 경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다음 주에 또 ACL도 있는데, 예, 파워축구 부지런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제 2025년도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연말연시 같은 거 잘 준비하시고, 예, 사랑하는 가족, 친구들이랑 이제 따뜻한 연말연시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2025 K리그 이제 24라운드에서 붙었습니다. 이때는 광주가 홈에서, 지금 순번상으로 광주가 홈에서 하지만 엄연히 말하면 중립 경기고, 일단은 전북이 2대1로 이겼습니다. 일단은 이정효 감독은 어쨌든 전북의 포엣 감독을 상대로 단 한 번도 이겨지지 못했던 부분이 조금 이번 경기에서 좀 자존심, 마지막 한 판 뒤집기, 최후의 승자가 진정한 승자라는 거를 보여줘야 되고, 광주도 막지 못한 전북의 23경기 무패 질주, 이때부터 전북이 이제 올해 우승하는 게 아니냐, 그런 각이 보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2023년에 코리아컵 8강에서 만났습니다. 전주성. 전북이 진짜 광주를 찢어 누릅니다. 송민규, 조규성, 아마노준, 조규성, 뭐 페트레스쿠 감독 이제 뭐 재앙 시절인데 2경기 만에 이제 전북 첫 승, 이제 첫 경기가 아마 광주랑 리그 경기인데 그때는 승리를 거두지 못했고, 이제 코리아컵 이제 더블헤더 개념으로 다시 이제 주중에서 만났을 때는 8강에서 광주를 찍어 누르고, 이 시즌에 아마 결승 갔는데 아마 포항에게 트로피를 넘겼죠. 어쨌든 포엣 감독 체제에서 부활했지만 전북은 페트레스쿠 감독을 진짜 재앙의 시절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다시 왕좌로 돌아왔으니까 정상화가 되고 있는 거겠죠. 두 팀의 연결고리를 보시면 이승기 선수는 광주에서 진짜 앳된 모습인데, 광주에서 정말 좋은 모습 보이고 국가대표도 가더니 이제 전북으로 이적을 했죠. 전북에서 9시즌 이제 이승기 선수 역시 은퇴를 했지만 전북에서 진짜 많은 트로피, 많은 환호 받으면서 전성기를 보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와 전북의 연결고리를 저는 이승기 선수를 꼽아봤습니다. 이승기 선수의 제2의 인생도 파워축구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몸값같이 탑7을 보시면 FA로 데려온 홈파이노 선수 정말 최고의 선수를 보냈죠. 다 안타까운 점은 시즌 아웃이고, 홍민규 선수는 뭐 올 시즌 되게 좋은 모습 보여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전북과 결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해외 진출을 원한다고 하대요. 송범근 선수는 이제 조현우 선수에게 계속 밀리면서 우승을 했던 시즌에서도 조현우 선수에게 밀렸지만, 울산이 올 시즌 너무 처참하게 박아가지고 그런 것도 있지만 송범근 선수가 대단한 활약을 펼쳤죠. 그래서 이제 베스트 11에 오르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김진규 선수는 내년에 이제 북중미 월드컵에 갈 수 있을 정도로 지금 대단한 기량, 활약 보여주고 있고, 광주 에이스 헤이스 선수, 이제 광주의 에이스는 이제 아사니가 떠나면서, 에스테그렐러 떠나면서 헤이스 선수가 있습니다.
헤이스 선수마저 없었으면은 좀 물론 뭐 선수 한 명에 의존하는 팀도 아니지만 그 이정효 감독의 방점을 찍어줄 수 있는 선수는 역시 헤이스. 최경록 선수도 최근 이제 골맛도 보면서 독일 무대 청산하고 이정효 감독에게 축구를 배우러 온 게 저는 그거부터가 쇼크였는데 그게 신의 한 수였다. 변준수 선수도 이제 국가대표 이제 급이 된 선수 아닙니까? 진짜 광주가 대단한 것 같아요. 없는 살림에 지금 뭐 이적 시장도 겨울 이적 시장에 준프로 선수 뭐 콜업하는 것 이외에는 어떠한 영입도 할 수 없습니다. 뭐 연장 계약이 아니지만은 방출밖에 없어요. 새로운 영입을 할 수 없거든요. 그 상황 속에서 야 진짜 광주가 키워냈어요. 이정효 감독이 최경록, 변준수 선수를 말이죠. 헤이스 선수도 다시 부활시키고. 윤지영님 반갑습니다. 예, 전북 팬이시죠? 광주FC 3대1 전북현대. 와, 이 정도면 진짜 엄청난 것 같아요. 저는 한 골차 접전 내지는 승부차기 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할 겁니다. 물론 광주가 선제 실점을 안 한다는 전제 조건에 이정효 감독이 전북을 조금 괴롭히는 축구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최근 1부 토너먼트 전적 이제 코리아컵의 2부 팀도 만나고 세미프로 팀도 만나지만 1부 팀만을 만났을 땐 어땠느냐 딱 보면은 광주는 울산을 많이 만났네요. 이게 되게 재밌어요. 지고 비겨서 탈락을 하더니 결국 올 시즌 울산을 격침시키면서 이제 4강 넘어서 결승까지 가고 코리아컵 16강 1대1 수원FC랑 비겼다는 거는 승부차기에서 이겼기 때문에 지금 결승까지 온 거고 전북을 만났네요.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코리아컵 8강에서 아마 광주가 이제 코리아컵은 이정효 감독이 4강까지 안 오면 거의 로테이션 4강에서도 어쨌든 풀주전 아니었거든요. 무기력하게 패했고 어떻게 보면은 좋은 흐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얘기하면 최근 두 경기는 이기고 있는 거지만은 압도하지 못했어요. 그런 부분이 되게 조금 신경이 쓰일 거고. 잠깐만요. 네, 다시 하겠습니다. 광주FC 원정 버스 61대에 1700명이 운집한다고 해요. 예, 광주조는 이제 7000명인데 대단합니다. 광주. 어떻게 보면 전북이 이제 팬덤도 좋은 팀인데 또 연합군도 있을 거거든요. 코리아컵을 보는 묘미인데 그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그래도 강원은 전북 응원할 겁니다. 왜냐면은 전북이 광주를 이겨야 ACL2를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물론 뭐 우승이나 여러가지 변수 때문에 못 나갈 수는 있지만 ACL2 티켓을 전북이 광주를 격파하면 확보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예. 아무튼 중립 팬들은 어떤 팀들을 응원할지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전북현대 패배 원해, 광주 승리 원해. 윤성님은 진짜 대쪽 같아요. 그리고 전북은 이제 4강에서 이제 K리그 1 팀을 만났거든요. 정경호 감독이 이끄는 강원도 올 시즌 뭐 나쁘지 않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정경호 감독의 축구 1승 1무로 강원을 격파하고 FC 서울, 대전 하나시티즌, 울산 꽤 강한 팀들을 많이 상대를 했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3승 1무 1패. 어쨌든 울산이 많이 보이는 게 되게 기분 탓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토너먼트는 이제 변수가 많고 반드시 승부를 내야 되는 그런 부분에서 아주 흥미진진한 대결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예.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파워축구에 큰 힘이 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잠시만요. 공격 포인트 탑3를 보시면 신창모 7개, 오우성 7개, 헤이스 13개. 이제 광주가 이제 어떻게 뭐 리그를 파괴한다 수준의 그 정도는 아니지만 어떤 선수가 나와도 한 방을 해줄 수 있는, 그래서 조금 더 전북 입장에서는 많은 선수들을 분석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고요. 전북은 콤파뇨 16개, 티아고 16개인데 콤파뇨가 아쉽게 시즌 아웃이 됐지만 그의 임팩트는 진짜 엄청났고 티아고도 이제
그동안에는 우리가 알던 티아고 이랜들이 완벽 부활을 했다. 일부에 확실히 적응했다. 라고 할 수 있는 부분. 파워축구 광주 응원합니다. 가자. 아니에요. 파워축구는 중립. 전진우 선수 17골 4도움으로 올 시즌 커리어 하이를 찍었습니다. 아쉽게도 이제 후반에 살짝 아쉬운 부분도 있고, 전진우 선수가 이제 K리그 베스트 11에 이름은 못 올렸어요. 이제 공격수 부분에 가가지고 공격수 부분에 이제 빡센 선수들 많았잖아요. 이동경 선수와 싸박에 밀리면서. 그래서 그리고 미드필더 부분에 했으면 어땠을까 싶지만, 전북의 미드필더, K리그 미드필더도 어쨌든 빡센 자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진우 선수의 활약은 올 시즌 정말 눈부셨다 라고 가름을 할 수 있습니다. 철인 탑3를 보시면 김경민 골키퍼, 변준수 선수, 헤이스 선수. 아우, 헤이스 선수 너무 든든하죠. 한국 사람입니다. 예. 세징야를 우리가 브라질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는 대구 사람, 한국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헤이스도 찐 광주 한국인. 윤지영 선님, 전북현대 화이팅. 그리고 전북은 박진섭 선수와 김태환 선수. 예, 박진섭 선수는 이제 베스트 11에 올랐지만 유력한 이제 MVP 후보였는데 아쉽게 뭐 그렇게 됐는데 너무 잘하셨고, 김태환 선수도 이제 정말 엄청난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뭐 울산에서 트로피 먹을 거 다 먹고, 정말 우승의 기운이 있는 선수라고 할 수 있나요? 송범근 골키퍼 이제 J리그를 청산하고 다시 전주성의 수문장 주인으로 했는데 아주 든든하게 버텨내면서 전북의 부활을 최후방에서 이끈 공로를 인정받아서 베스트 11까지 뽑혔죠. 아주 좋은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내년에는 이제 외국인 골키퍼들을 이제 수입할 수 있잖아요. 어떤 팀이 최초는 아니지만 외국인 골키퍼 오피셜을 낼 때 되게 기대가 돼요. 그런 부분도 되게 재밌을 것 같고, 진짜 샤리체프 신의 손 너무 잘하니까 이제 리그 규정이 바뀌었잖아요. 룰이. 그 정도로 엄청난, 이제는 이제 한국 축구가 외국인 선수 제한도 풀고 골키퍼도 데려올 수 있는. 근데 이제 외국인 골키퍼 규정을 막아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한국 골키퍼, 스타 골키퍼 뭐 김병지 선수를 위시로 김영광 골키퍼도 있었고 조현우 골키퍼도 있었고, 스타 골키퍼 억대 연봉을 받는 그런 골키퍼 시대를 열어 제쳤는데, 이제 한국 골키퍼들이 좀 더 자신만의 경쟁력을 더 보여줘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광주FC 30%의 승리, 전북현대 100%의 승리 확률인데, 윤성님은 이제 광주가 이겼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되게 뭐 코리아컵의 묘미는 언더독의 반란인데, 여러가지 조목조목 따져도 전북이 너무 강한 건 사실이야. 전북 미드필드는 국가대표급이죠. 그죠? 김진규, 박진섭. 그걸로 이미 끝났지. 예. 주요지표를 보시면 헤이스 11골, 최경록 5도움, 김경민 14번의 클린스트, 그리고 헤이스 3,487분, 변준수 선수가 한 번의 A매치 기록이 있고요. 전진우 17골, 김진규 6도움, 송범금 15번의 클린스트. 송범금 골키퍼 많이 뛰었고, 그리고 김진규 선수가 18번의 클린스트. 모든 부분에서 전북이 아무래도 광주에 앞서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북은 챔피언 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글로벌 클럽 랭킹도 세계 클럽 랭킹 기준으로 전북은 294위, 광주는 618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광주도 올 시즌 ACL에서 8강, 물론 알릴랄에게 너무 엄청난 체급 차이로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지만, 이정효 감독의 광주는 매 시즌 정말 전설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전북현대 100% 승리, 지영님. 네, 전북 팬이시니까요. 저는 키플레이어로 헤이스 선수와 전진우 선수를 뽑아봤습니다. 아우, 두 선수 다 40경기 뛰면서 헌신적인, 크게 다치지도 않고 이제 팀의 이제 핵심 선수로 이제 어떻게 보면 맞짱을 떠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헤이스 선수는 광주에서 좋은 시절 보내다가 제주 갔다가 쓴맛을 보고 다시 광주로 와서 되게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리아컵은 이제 통산 8,556분 3골을 잡아낸 기록이 있고, 센터포워드, 레프트 윙도 뛸 수 있고 킥력이 되게 좋습니다. 정말 아사니와 헤이스가 있었을 때는 정말 위협적인 투탑인데 이제 헤이스가 혼자 남았지만 헤이스 선수는 성실함이 무기인 것도 있고 잘해요. 어떻게 감독의 전술 수행, 감독에게 딱 이정현 감독이 정말 좋아하는 스타일이죠. 축구 좀 잘하고 노력하고 흠잡을 데가 없는 선수죠. 이승우, 전진우, 송민구, 티아고 정상급 공격수들을 광주가 막아내야 되는 게 숙제네요. 전북을 상대로는 성적은 안 좋아. 어떻게 축구는 혼자 하는 게 아니까요. 1승 2무 8패 899분. 근데 더 충격적인 건 어떠한 공격 포인트도 뽑아내지 못한 점. 이걸 깨지 못한다면 광주 우승하기 힘들죠. 저는 헤이스 선수, 광주 에이스 역할을 보여줘야 되고. 차현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진우 선수는 이제 전세진, 수원 삼성 시절만 생각하다가 올 시즌은 완전하게 부활하면서 공중파 뉴스도 타고 국가대표로도 뽑혔지만 아쉽게 데뷔전은 못했지만 이제 그런 선수, 그런 역량을 갖춘 선수로 거듭났습니다. 코리아컵은 그래도 성적은 괜찮네요. 18전 4골 7도움을 기록하고 있고 올 시즌도 코리아컵 결승을 견인하는데 전진우 선수의 역할이 상당했어요. 전진우 선수가 그동안 침투나 여러가지 장점이 있었지만 결정력이 아쉽다라는 부분이 올 시즌은 쏙 들어갔을 정도로 엄청난 집념으로 커리어 하이를 보여줬습니다. 전진우 선수 진짜 주가가 되게 많이 올랐고 광주 이기면 진짜 낭만일 것 같네요. 광주의 열정 패기가 전북과의 체급차를 극복할 수 있을까 흥미롭습니다. 2025 코리아컵 결승 전북현대 수석코치. 그렇습니다. 타노스 수석코치지 인종차별 그런 이슈 여러가지 문제들이 있었지만 어쨌든 이 경기는 나올 수 있어요. K리그 경기와 무관하긴 하지만 팀을 떠났다고 하는 부분이 들리고 아닌가요? 나올 수 있나요? 근데 정작 이제 포엣 감독과 코치 한 명이 이제 어떻게 보면 결승전 지휘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전북은 뼈아픈 부분은 있어. 그리고 광주를 상대로는 2승 3무 3패 한 골을 기록한 전진우 선수. 두 선수 다 이제 주전급인 만큼 계속해서 경기를 이러니까 이제 키플레이어로 뽑는 거고 돌아온 헤이스가 이제 제주를 떠나서 헤이스가 다시 돌아왔는데 최고의 활약을 피날레로 찍을 수 있을지 조금 지켜봐야 되고 그리고 전진우 선수 커리어 하이죠. 개인 수상까지 했으면 어땠을까 싶지만 그 아픔을 코리아컵으로 보통 이제 코리아컵 우승팀에서 MVP가 나오거든요. 이제 광주는 이제 어떻게 변준수, 김경민, 최경로, 헤이스 그리고 전북은 전진우, 박진석, 송범근 선수 등이 이제 유력한 MVP 선수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정효의 이별 선물로 코리아컵 우승 훌륭한데 과연 그렇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별이 이제 기정사실화가 되나봐요. 이게 루머일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헤이스 선수는 끝내줬습니다. 공격, 수비 가담, 코너 플레이, 킥력. 전진우 선수는 오른쪽으로 많이 파고들면서 오른쪽도 수비 가담도 거침없이 스위칭 플레이도 하면서 이제 골문 근처에 이제 새가슴이다, 맹가슴이다 그런 소리 많이 들었는데 그런 거 없어졌어요. 전진우 선수가 이렇게 이제 강심장의 선수로 거듭나면서 이제 자기 자신을 뛰어넘은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있을까? 이 정도의 선수인가? 그 껍질을 깨고 나온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년에 잘해야 되죠. 만약에 내년에 그저 그런 활약을 펼친다면 기복이었다, 뽀록이었다 이런 소리 들을 수 있으니 말이죠. 전진우 선수 계속해서 전진하라. 지난 코리아컵 베스트 11인가 광주는 부천을 상대하고 전북은 강원을 상대했을 때 보시면은 진심 모드죠. 이제 아사리가 떠나고 아이슬란드에서 프리드 윤슨 선수를 데려왔는데 이제 이정효 감독이 이제 역시 보는 눈이 있구나. 지금 골 넣으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아이슬란드가 이제 한국처럼 추운 게 아니라 지금 한국이 춥잖아요. 추운 날씨 속에 여름에 조금 고생을 했는데 이제
춥기 때문에 비로소 어떻게 보면은 진짜 자신이 딱 그때 느꼈던 그런 기후에 딱 알맞는 그런 활약을 펼칠 수 있을지 좀 보여줘야 되고, 지금 신기한 게 진시우 선수와 유재호 선수, 전북에서 빌려온 선수란 말이에요. 이 선수를 임대 연장을 해줄지 안 할지는 전북이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경기에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고, 보통 주전으로 활약했던 선수는 이번 경기에서 이제 중용이 되는데, 이제 다들 그 생각하죠. 어차피 이번 시즌 끝나면 전 소속팀 돌아갈 텐데 부담스러운 부분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국대 다녀오면서 부상으로 낙마한 후부터 하향세, 맞아요. 그 부분이 읽혀지고, 그렇지만 뭐 잘했죠. 시즌 내내를 관통하면. 예. 전북 같은 경우는 이제 살짝 로테이션을 했지만 원하는 이제 결과를 얻어왔죠. 김정우 골키퍼도 좋은 골키퍼고, 김현빈 선수는 또 강원 출신이었는데 기분이 어땠을지. 콤파뉴 이때 건강했습니다. 최근 코리아컵 맞대결 라인업 어떻게 보면 8강에서 붙었잖아요. 2년 전에 봤을 때는 좀 광주를 대변하는 건 아닌데, 광주 스쿼드는 분명히 말하면 1군은 아니었습니다. 그때 당시 정말 1군은 아니었어요. 진짜. 그리고 전북 보세요. 이건 1군이 맞지. 보세요. 김정우 선수가 또 있지만 조규성, 송민규, 아마노준, 문선민. 와우, 진짜 찍어 눌렀죠. 광주가 체급 차이 확실히 눌렸던 경기입니다. 원정 경기도 했고요. 백승우 선수도 있네. 무승부의 5만원 투척. 최근 맞대결은 이제 24라운드에서 붙었을 때 또 전북이 이겼죠. 네, 보면 진시우 선수, 이제 진시우 선수 되게 지금 되게 잘 육성하고 있는데, 이번 경기는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조항상 이제 리그가 완전히 끝나고 경기가 마지막까지 끝나야지 이제 임대 복귀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최경록, 이강인 선수가 버티는 중원이 경쟁력이 있고, 이때 아산이가 있었거든요. 이제 아산이가 빠진 부분이 분명히 어려움을 야기하지만, 어쨌든 좀 결이 다르지만 프리드 윤슨 선수도 있고, 전북 같은 경우는 전북은 베스트 11을 고수하잖아요. 큰 차이는 없어요. 아까랑 보면 이제 송범근 그 정도 차이, 누가 나와도 제 몫을 해주고 있고, 이제 콤파뉴 선수 대신해서 티아고가 들어갈 수 있는 정도. 정말 국가대표가 즐비했던 선수예요. 국가대표 한 번씩 해본 선수, 현역 국가대표. 그리고 이제 제2의 최철순이 될 수 있는 선수를 꿈꾸는 강상윤 선수. 진짜 기대가 됩니다. 그렇게 되는군요. 지난 경기 베스트 11을 보시면은 광주 같은 경우는 살짝 이제 로테이션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동안 뛰지 못한 선수들을 폼을 끌어올려서 전북에 대항하기 위해, 이제 스쿼드가 얇은 편도 있지만은 또 여러 가지 변수, 추운 날씨 속에 단판 토너먼트는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김진호 선수가 오랜만에 돌아온 거, 그리고 유재호 선수도 부상 털고 돌아온 거, 헤이스 선수가 뭐 교체로 나왔겠죠. 뭐 어쨌든 힘을 많이 뺐는데도 수원FC 상대로 승리를 했다는 거. 수원FC는 완전 풀쌉주전이었죠. 그런 부분이 되게 흥미로운 부분이 있고요. 전북 같은 경우는 최철순 선수만 글씨가 이제 황금색인 건 이제 은퇴 경기, 정말 센스 있는 부분이 여기서도 익혀지고, 연재웅, 맹성웅, 이동준 선수, 박재영,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선수들도 이제 주전들이랑 경쟁을 하면서 올 시즌 많이 뛰지 못했지만 역량이 있는 선수고, 이게 더 무서울 것 같아요. 전북은 이제 베스트 11, 강한 체급 속에서 그동안 뛰지 못했고 폼이 안 좋은 선수들의 폼을 끌어올리고 있다라는 모습이 여기서도 읽혀지고, 최철순 선수가 이제 공식적으로 은퇴를 했지만 이 경기는 뛸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완전한 이별이 아니거든요. 철순이 형에게 마지막 가는 선물을 더블로 안겨주자. 전북현대 선수들이 동기부여가 잘 되고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네, 잠시만요. 네.
양팀 예상 베스트 11은 딱 이 정도. 4-4-2 대 4-3-3으로 볼 것 같은데, 광주나 전북이나 이제 나올 수 있는 카드 다 빼들어야죠. 빠꾸가 없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90분 내내 승부를 보고 싶은 게 광주일 거고, 90분 이상으로 가면은 분명히 광주보다는 전북이 분명히 스쿼드 가용 면에서 유리한 부분이 사실이거든요. 선수단 폭도 넓고. 이정효 감독은 선택을 해야 돼요. 초반에 몰빵을 해서 극한의 수비로 승리를 따낼 것이냐, 전방 압박 계속하면서, 아니면은 길게 볼 것이냐, 뭐 수비하면서 전방 압박하면서 수비하면서 역습으로 찬스를 노리면서, 뭐 누구나 당연히 쉽게 얘기하지만은 선제골의 향방이 승패를 가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의 베스트 11은 한 요 정도로 예상을 해보고 있고요. 관전 포인트를 보시면, 언더독의 반란이냐, 부활의 더블이냐, 이정효 감독 포엣. 이정효 감독은 이제 국내파 지도자의 자존심, 포엣 감독은 이제 명장이죠. 글로벌 명장, 최고 지도자의 마지막 한판 승부. 이정효 감독은 어쨌든 이번에 4번을 붙는 건데 못 이겼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정효 감독은 팀을 떠날 확률이 되게 높아 보이고, 포엣 감독도 계약이 내년까지인데 지금 여러 가지 이제 힘든 이슈 때문에 그를 건든 건 나를 건든 건과 같다라는 그게 되게 의미심장했어요. 하지만 그거와는 별개로 이정효 감독과 포엣 감독의 대결은 이번 경기가 마지막이 될 확률이 있습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같이 한번 느껴보시니, 전주성 대 남주성 더비, 호남 제1문, 예, 정말 적절한 비유, 정말 재밌는 경기 될 것 같습니다. 진시우 유재호 선수, 전북 현대 B팀 출신인데 이제 전북산 임대생들을 이정효 감독이 정말 잘 키워냈어요. 근데 이제 모르겠어요. 이제 임대 신분이기 때문에 이제 완전 이적은 어렵고 임대 연장만이 가능한 건데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 선수들이 돌아가서 강상윤 하지 말라는 법도 없지만 모르겠어요. 뭐 어쨌든 친정팀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카드로, 어쨌든 지금 광주 소속입니다. 우리가 전북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기회를 얻었는데 이 선수들이 설렁설렁 뛴다? 그러면 돌아가서도 그들을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진시우 유재호 선수가 광주 소속으로 정말 100% 200%의 결과와 상관없는 모습을 보였다면 오히려 전북에서 그냥 돌아와라, 우리 팀에서 하자,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전북산 임대생들이 친정을 올릴지 그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지켜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박진섭 선수 정말 대전의 아들이었는데 이제는 전북에서 더 뛴 시즌 많고 국가대표 가고 신데렐라맨이잖아요. 3부 리그부터 2부 1부 찍더니 국가대표 가더니 K리그 베스트 11에 오르는 데 성공했습니다. 근데 좀 아쉬운 게 이동경 선수와의 MVP는 이제 우승팀에도 불구하고 밀렸단 말이에요. 불발의 한풀이 하고 싶을 겁니다. 박진섭 선수. 뭐 포엘 감독은 내 마음속의 MVP는 박진섭 선수라고 했는데, 저는 코리아컵 같은 경우는 뭐 코리아컵 리그 득점을 많이 한 경우 그런 것보다 결승전 단판에 한해서 이제 MVP가 정해지는 경우가 덜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박진섭 선수가 K리그 아쉬운 MVP의 활약을 FA 코리아컵으로 되갚을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리아컵은 이제 결승전인 만큼 이제 90분 내내 승부가 안 되면 연장전으로 돌입하고, 연장전에서 승부 못 간다, 승부차기 해야죠. 바이에른 미넨 가자 박진섭 오퍼가 있었나요? 좀 흥미로운 얘기. 윤정님은 전북 현대 계속 화이팅. 뭐 팬이시니까요. 이제 광주 볼까요? 광주는 이게 김포 시민축구단, 지금의 김포 FC, 승부차기 끝에 이기고, 부산교통공사에겐 지고, 성남이랑 이제 만났을 때 이제 1부 2부 체급 달랐고 연장에서 이기고, 빗셀고베와의 ACL 16강 2차전에서 정규 시간 내에 동점이 돼서 이제 연장에서 뒤집고,
그리고 코리아컵 16강 올 시즌은 수원FC와 1대1로 비겼지만 승부차기에서 이기고 승부차기 2승 1패 뭐 2승 3무면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론만 얘기하면은 이제 불안교통공사에게 패배를 거뒀다는 게 진짜 신기한 거고 일단은 전북 현대 볼까요? 전북은 ACL 16강 대구와 ACL 16강에서 K리그 내전했을 때 일본에서 2대1로 이기고 그러니까 연속으로 3번 연장전을 한 거예요. 이때 우라레즈 박살냈어야 되는데 좀 아쉬웠어요. 김상식 감독 체제 이때 되게 재밌었어요. 보는 맛이 있었는데 도장 깨기를 했지만 어쨌든 우라레즈에게 아쉽게 이제 승부차기 끝에 패배를 하고 그러고 보니까 2022년에 이제 결승 그러니까 정규 시간 내에 승부를 많이 했다고 볼 수 있겠어요. 코리아컵 4강에서는 울산현대 이기고 결승에 가더니 끝내 우승했죠? 맞나요? 2023년에 코리아컵 16강에는 파주 시민축구단인데 파주가 이제 파주 프런티어 FC로 로고 바꿔가지고 K리그2에 참가를 합니다. 이때 파주의 경험이 이제 전북을 기억할 거예요. 파주는 광주 파이팅 포에삼픽 리그 코리아컵 아챔 강등 위협 속에서 코리아컵 결승까지 온 이정효와 광주 진짜 대단합니다. 어쨌든 연장전 승부도 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광주는 최근에 연장 데이터가 있는 만큼 그런 부분에서 전북은 토너먼트의 강자지만은 그래도 90분 내에서 승부를 많이 봤다는 거겠죠. 그런 거 끝까지 이제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디가 이길 것 같으세요? 네, 제가 준비한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파워톡 시청해주시고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사랑해주시는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요.